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동안에요, 이 책을 봤어요. 강송희 작가님의 우리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이 책은 뭐랄까 좀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잠시 멈칫하게 만든다?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 기분 알지 하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글엔 되게 짧은 글도 많은데 이렇게 작가님이 짧게 던지는 말에서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어떤 글로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기분을 불러일으키려면 딱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 옆에서 격려를 해주는데 누가 말할 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반면에 누가 말할 땐 참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정말 이 책은 잠시 추억 속으로, 좋았던 기억 속으로 빠져들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이 참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 같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노래는요, 때로 추억을 머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도 가끔 떠오르는 사람과 함께 했던 카페에서의 노래라던가, 휴가를 떠나는 차 안에서 듣던 노래라던가, 빛이 그리는 야경 앞에서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듣던 노래. 그런 노래들이 딱 그렇죠. 저도 우연히 이렇게 길을 걷다가 혹은 지인의 차 안에서 그런 노래를, 사연이 있는, 추억이 있는 노래를 듣게 되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애틋함이 밀려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 소중한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죠. 진짜 한번 추억을 머금은 노래는 쉽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든 귓가에 다시 들려오기만 하면 하얗게 바래버린 기억이라도 금세 원래 색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일단 기억의 색이 돌아오고 나면요, 당시의 장면들이 명확히 떠오르진 않더라도 그때의 감정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좀 아찔해지죠. 약간 현기증이 일기도 하고.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그 순간을 떠올리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 들리는 노래가 행복을 머금고 있는 노래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잠시 그 순간을 느끼면서, 그 순간을 음미하면서, 아, 정말 좋았는데 하고 감상해줘주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왠지 떠올리기 싫은 기억, 조금은 부정적인 순간의 기억들이 그렇죠. 그런 기억을 머금은 노래를 만나면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쩐지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기억들이 있겠죠. 혼자만 사랑하며 듣던 노래라던가, 고백이 슬픔으로 끝난 뒤의 노래라던가, 이별이란 단어 뒤에 붙던 노래라던가 하는 것들이요. 그런 노래들은 왠지 피하고만 싶어져요. 왠지 만나서 좋을 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쵸?
그런 노래를 다시 듣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은 결국 좋은 감정은 아닐 겁니다. 근데요, 저는 우연히 아픈 순간에 듣던 노래를 만났고 그때의 감정과는 뭔가 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쩐지 슬프기보단 애달팠고 부끄럽기보다는 좀 애틋했거든요. 왜 감정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에 시간이 더해지니 감정이 변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그런 기분이었어요. 과거에 나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성장했고 지금은 그런 일 정도로 크게 아파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머금은 노래들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뭐랄까요, 좋은 기억도 또 나쁜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일지도 모릅니다. 그 흔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점점 멀어지는 발자국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많은 추억을 남기며 살아야겠다. 시간이 만드는 애틋함에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내던지며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 따위를 해봅니다. 그래요. 이런 애틋한 노래를 듣는 것 같은, 추억이 담긴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책. 강송희 작가님의 우리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읽어드릴게요. 옥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차오르는 숨을 두근거림이라고 자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두컴컴한 공간을 비추는 달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랬다면 밤하늘을 메운 은하수를 눈에 담지 못했을 것이고 당신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옥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는 당신의 밤하늘이 궁금하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우리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매일 밤 당신은 내 마음의 문턱을 스스럼 없이 넘는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고 들어와 홀로 덩그러니 있는 내게 손을 내민다. 그러면 나는 밤새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지. 당신도 아주 가끔은 내 생각을 하는지. 말없이 웃는 당신을 보며
나는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는다. 길고 긴 밤이어도 좋다는 마음을 깨닫는다. 당신이 찾아와 웃어준다면, 우리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내게 빛은 당신의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맑은 날도 폭풍이 치는 날도, 어떤 날은 많이 화창할 거예요. 그리고 우린 아주 행복하겠죠. 그러다 어느 날 소나기가 내리고 흐린 날이 온다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온종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로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줄 거예요. 깊은 대화를 마치곤 서로의 머리맡을 쓰다듬어 줄 거예요. 비가 그치고 다시 햇빛이 들어오면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갈 거예요. 늘 행복할 거예요. 굳은 날에도 행복은 사랑을 지키려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니까. 우선 단추 하나. 그러니까 단추 한 개만을 풀어서는 옷을 벗을 수가 없잖아. 근데 말이지, 옷을 벗으려면 우선 단추 한 개를 풀어야만 해.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랑에도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딱 한 걸음. 지금이어야만 하는 순간. 결정적인 장면에서 멈추고 잠을 청하면 그 장면은 다음날 날아가고 없다. 꽃 죽어도 지금이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 눈을 반쯤 감은 채라도 마주 봐야 하는 이유. 인생의 수많은 기회 중 어떤 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도 왔다가 가버리기 때문. 시작. 감히 사랑의 시작을 의심해 본다면 상대에 대한 내 바램보다 그 사람의 불편함이 더 먼저 떠오를 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혹여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까 망설이게 되는 순간, 혹여 이 마음을 나 자신보다 당신이 더 먼저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하게 되는 나를 마주할 때, 사랑받고 싶은 만큼 상처받을 준비.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상처가 부록으로 딸려오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 빠졌다가 그것이 끝나버리면 상처받지 않을까 먼저 두려워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사랑은 언제나 상처를 동반한다는 것. 사랑이 시작됨과 동시에 언제든 우리는 그것이 끝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사소한 무언가로부터의 서운함,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서러움, 불안함 등의 여러 많은 감정들이 상대와 나 사이를 후벼 파고 들어와
생채기를 낸다. 그래서 사랑의 뒷면에는 언제나 이별이 등을 맞대고 있다. 아주 한 끗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사랑받고 싶거든 반드시 품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사랑하고 싶은 만큼의 상처받을 준비. 사랑받고 싶은 만큼의 상처받을 준비 말이다. 그럴 수밖에.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당신은 조금 미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내가 만든 마음이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산의 소원.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나는 비 그친 후에 우산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비가 올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 손에 들어도 가방에 넣어도 거추장스러워져 버린. 하지만 그를 알면서도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더는 춥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다시 찾지 않아도 좋으니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해만 쨍쨍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당신이 나를 잠시 잊고 중요하다고 말했던 약속을 지켜내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한 약속을 잊고 조금 전 생각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렀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나보다 중요한 일들을 마치고 내게 찾아와 환하게 웃을 때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없었어. 내가 나를 찾고 싶어졌을 때 당신은 나를 잃은 거야. 혼자 있는 마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있다. 사실 그러한 날은 모순되게도 지독히 혼자 있기 싫은 마음이 함께한다. 솔직해지자면 내 이야기를 늘어놓을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때때로 뻔함으로 안심한다. 뻔하다는 말은 삶 속 깊이 부정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실증나고 지겨운 무언가를 두고 흔히 너무 뻔하잖아, 뻔히 보이는 결말이네 등과 같은 말을 내뱉는다. 지겨움이 섞인 탄식과 함께. 가령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즈음에는 음원 목록이 하나둘 캐럴로 바뀐다거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결국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데 좀 이상한 노릇이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고 뻔하다고 실증을 내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아마 탄식이 섞인 공기층 속의 누군가는 그로 인해 안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 곧 있으면 캐럴이 울려 퍼지겠구나.
조금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라든가 오늘 그 드라마 마지막 회인데 행복한 결말이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하는 기대로 누구나 느끼며 살아가듯 삶이 모두 내 맘 같지만은 않으며 하루하루 조금도 같은 날이 없다.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이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어딘가에서는 조금은 뻔해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한 가지쯤은 그거 아마 이럴걸? 뻔하잖아 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설렘, 따뜻함, 간질거림과 같은 것만이 사랑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이별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에 남는다는 걸.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의 이면에는 모두 사랑이 침전해 있음을. 공존의 의미. 타인의 삶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또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가치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할 줄 아는 여유를 배워야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여유라는 것 또한 타인과 함께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지독히도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존의 의미는 그곳에 있고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삶을 외롭고 탁하게 만든다. 외롭고 깊숙이 외로운 것은 가끔 우리를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깨달음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달함으로써 행복을 얻는다. 혹자는 나눈다는 것이 삶의 불필요한 부분이며 무의미한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나눔에 있다. 그리고 나눔의 전제에는 반드시 나의 행복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랑이다. 우산. 사실 우리는 모자를 뒤집었으면 비를 어느 정도 덜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자를 썼다 하여도 한손에는 우산을 든다. 비를 맞고 싶지 않은 것이 비단 머리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라는 것 또한 비슷한 것 같다. 혼자 견뎌내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온몸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달라 손을 내밀게 되는 건 아닐까. 온몸이 비에 젖으면 몇 배는 더 아플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머리 위로 씌워준 우산 아래에서 젖었던 마음을 말린다. 그리고 언젠가 나만의 우산을 펼 준비를 한다. 당신이 빗속에 눈물을 숨길 때 내 우산을 살며시 건네기 위해. 희망. 이겨내고 싶었던, 이뤄내고 싶었던, 어린 날 품었던 많은 자만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말라버린 모래바닥에 잃어버린 작은 진주를 주워 담고 싶었지만 간신히 손에 담은 건 새어나가는 허무한 모래알 뿐이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건 이곳 어딘가에는 반드시 진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소중하다면 하루의 처음과 끝에 함께하라. 소중한 건, 소중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적어도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에 함께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소중한 건 그런 거다.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혹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되었든 치열한 하루 속에서 온종일 떠올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또 그 하루가 저무는 끝에 그 즈음에라도 서둘러 챙겨 다독여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때가 언제고 찾아오기 때문이고 소중한 존재로부터의 위로가 절실한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곳에 언제나 머물러 달라 하려거든 적어도 내 하루의 시작과 끝엔 언제나 당신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노력은 필수다. 영원한 마음. 어떤 것은 꽤 우직하게도 제자리에 있었다. 이를테면 500년 이상 한 자리를 지켜낸 한 그루의 나무라던가 한평생 서로 다른 사람의 곁을 지킨 어느 노부부의 뒷모습이라던가. 어린 시절에 나는 영혼을 믿었다. 그것은 영혼이 소멸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을 의미했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도 몰랐다.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한 당연함 때문으로. 그리고 시간은 또 꽤 우직하게 흘렀다. 500년 된 나무의 나이는 500몇 살이 되었을 것이고 어느 노부부 중 한 사람은 우직하던 상대를 두고 호련히 떠나버렸는지도 모른다. 흘러간 시간만큼 생각이 흘렀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나는 두려움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영혼을 믿게 되었다. 영혼이란 손끝에 만져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감고 마음 언저리에 손을 얹고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것. 그러므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원함이다. 한순간 우리는 순간을 사는 것 같다.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몇 날 며칠 켜켜이 묵은 마음의 때도 한순간 그 사람의 말에 녹아내려가기도 하고 또 오래도록 따뜻할 것 같았던 우리의 간격도 한순간에 흐려져 버리기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한순간일지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로맨스. 하루는 로맨스다. 우리는 낮과 밤의 연애 사건 속에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해와 달은
언제나 함께 떠 있다. 더 빛나는 순간이 있을 뿐, 아니, 더 빛나게 해주는 시간이 있을 뿐 같이 있지 않음은 아니다. 둘은 티격태격하기도 한다. 매년 다른 해의 부분을 가릴 때가 있다. 혹은 새벽에 제법 선명한 달이 보이기도 한다. 시위라도 하든 말이다. 그러나 달은 제 시간에 맞춰 본분을 다한다. 낮이 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 해가 빛나도록 숨어주니까. 해도 마찬가지다. 저녁이 오면 산 등어리에서 민기적 들어가기도 한다.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그러다 이내 달을 위해 밤을 내어준다.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한 하루를.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과 많이 닮았다. 그것이 연인이 되었든 나 자신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되었든 말이다.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또 어둠 속에서 빛나기도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속에서 함께하며 말이다. 네, 강성희 작가님의 우리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살펴봤습니다. 감성적이란 표현이 딱 맞겠죠? 저는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에도 힘이 있다는 게 이런 글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꼭지를 읽을 때마다 조금 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미하게 되고 작가가 던진 말에서 과거의 나의 기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이겠죠. 아, 나도 저런 기억이 있었지. 저런 추억이 있었지.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는 마음을 품으며 우리는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갈 겁니다. 이 책은 퇴근하고 나서 조금은 잔잔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참 좋을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도서관에 빌려서라든지 아니면 서점에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책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책은 되게 입소문만으로 유명해진 책이라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느꼈던 마음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책의 감성을 여러분들께서 잘 음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 사이에 텀을 좀 많이 더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꿀잠 주무시고요. 굿나잇입니다. 갈게요. 안녕.